저의 삶은 짧지만 되돌아보면 외길 삶과 다를 바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미용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해왔던 덕분에 30대 초반에는 작은 상가를 매매하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쇠락한 상가로 보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소중한 선물 같은 건물이었어요. 원장의 직책을 맡아왔던 청담동 미용실에서 경험을 쌓았지만 제 꿈은 나만의 미용실을 운영하고 싶었어요. 얼굴형에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결국 제 이름을 건 미용실을 오픈했지만 강남이나 압구정 같은 곳에 위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평생을 벌어도 미치기 힘든 곳이었죠. 돈이 많이 들어서 서울의 땅값이 싼 곳에 허름한 건물을 샀어요. 1층에 미용실을 열고 고정 수입을 얻으며 건물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약한 적 없는 남자 손님이 와서 머리를 자르고 싶다고 했어요. 머리를 조금만 자르면 될 것 같다며 기장만 다듬어 줄 수 있는지 물어봤죠. 손님이 바쁜 일정이 없다고 하니 스타일을 조금 바꿔보겠다고 제안했는데 고민하다가 그래도 현재 스타일이 익숙해 다른 스타일은 어울릴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괜찮을까요? 확실한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인물이 살아날 거예요 보니까. 지금 머리는 장점을 하나도 내보이지 않고 답답하기만 하거든요. 머리를 짧게 잘라버리면 훨씬 인물이 뽀얗게 될 것 같은데. 무슨 더벅 머리도 아니고 배추소사 무도사에 나을 법한 이상한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미용사에 자긍심이 있지 그런 머리를 보고 어떻게 그냥 꾹 참고 기장만 조금 잘라줄 수 있겠어요.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하기로 했어요. 저에게 머리를 하러 찾아오시는 고객님들도 저의 이런 열정적인 모습이 좋다고 찾아오시는 거였거든요. 제가 스타일링을 해드리겠다고 하자 손님은 이런 게 처음이었지 약간 겁을 먹은 것처럼 말을 하셨어요. 제가 직업이 사람을 좀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너무 빡빡 머리는 안 되거든요. 대머리 되는 것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한숨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세상, 어떤 미용실에서 스타일링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대머리를 만들겠나. 그만큼 외적으로 관심도 없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할지 좀 막막한 기분이 들었어요. 미용을 오래 한 사람의 자긍심을 걸고 이 사람에게서 와 하는 감탄사가 나오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입 한 번 벌리지 않고 집중해서 머리를 완성시켜드렸고 드라이까지 깔끔하게 해줬어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인물이 훤칠하게 보이는 것이 지나가던 사람들도 뒤를 한번 돌아볼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다. 그래요. 제가 원한 후 응청처럼 입을 떡 벌리고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놀라는데 제 어깨가 아주 으쓱해졌답니다. 다녀온 적이 없었지만 이런 식으로 이마를 깎고 다니다 보니 인물이 더 살아있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그 이후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예약을 하고 우리 미용실을 찾아와 머리를 다듬고 가시더군요. 제가 여기서 미용을 받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내 인상이 더 좋아졌다며 어떤 비결인지 물어와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용실을 운영하고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스타일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마음에 들어하니 기뻐하며 오늘은 다음번에는 머리 모양을 바꿔보고 싶을까 생각 중이었는데 어때요? 그 남자는 앞으로 계속 우리 미용실을 이용하겠다며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문을 닫지 말아달라고 위로까지 해주었습니다. 제가 사실 건물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의 말이 귀여워 말이 필요 없었죠. 너무 대단하다며 마치 마술사 같다고 말하는데 그의 칭찬에 어깨가 들썩일 때도 있더군요. 청담동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원장이 된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지만 마음 한쪽엔 감회가 남았습니다. 허름한 건물에 간판 하나 달고 미용실을 운영하며 인정을 받았다는 생각에 저스럽습니다. 외로운 길을 걸어오느라 잘 해낸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그 손님과 자주 얘기하며 친해졌고 한 달에 한두 번 보면서 친밀감을 쌓았습니다. 직업에 대해 호기심은 없었지만 사람들과 얘기하며 친하지 않았고 자주 만나서 영업을 하는 사람인지 궁금해졌어요. 머리를 바꾼 후에 고객님들이 신뢰를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제 입장에선 스타일링을 맡기기로 했는데 제게 편안하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전과 달리 다른 반응을 받으니까 좀 놀라웠고, 일하면서 외모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데 사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 손님이 입는 옷들이 전부 맘에 들지 않아요. 하얀 피부를 가졌는데 매번 칙칙한 똥색 같은 옷을 입으면 얼굴 색깔이 죽어버릴 것 같아서요. 최근에 퍼스널 컬러 시스템을 알게 됐는데 얼굴색에 맞게 옷을 골라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매번 이상한 옷만 입는 것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오지랖을 부려서는 옷가게에 가면 제게 말을 건넬까 생각했지만 머리를 하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더니 남 사나이에 연애도 못하고 외로워하는데 왜 여자친구를 못 만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어요. 이유는 옷 스타일이 구닥다리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었죠. 나중에 백화점에 같이 가서 옷 스타일을 바꿔보자고 제안했더니 기쁜 눈으로 함께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이라면 가능하다고 구해요. 정말 제가 쉬는 날 저에게 연락이 오면 백화점에 같이 가자고 했고 저는 두 팔을 걸고 따라갔어요. 옷을 골라주었죠. 확실히 외모를 꾸미기 시작했더니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태도도 당당해졌어요. 옷색을 바꾸고 얼굴도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었죠. 저는 그냥 입을 싹 씻을 수 없으니까 밥을 거래했습니다. 밥도 먹고 그 손님은 뭔가를 사러 가야 한다고 했고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면 제가 따라다니게 되었어요. 저는 고맙다고 제 옷도 한 벌 사주기도 했고 미용실에 간식을 보내주고 필요한 물건을 사주었어요. 사귀는 사이라고 하기엔 애매했지만 데이트를 하면서 쉬는 날을 공유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고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연애 경험이 없는 거라 함부로 고백을 했는데 그 모습도 귀엽게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고동식된 끼고 저희는 결국 커플이 되었어요. 전 너무 행복했어요. 제 가게도 생기고 나이도 먹었는데 남자친구까지 생겼으니까요. 이제 결혼만 하면 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로 집안 얘기도 나누게 되었는데 사실 예비 신랑의 직업이 뭔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직업에 대한 얘기를 나눈 적도 없었고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별다른 점이 없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비 신랑의 부모님의 직업이 두 분 모두 대학 교수라는 것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예비 신랑을 보았을 때는 특별한 점이 없을 것 같았지만 부모님 두 분 모두 교수라고 하시니까 예비 신랑도 모르게 굳었습니다. 우리 집은 아버지가 회사를 다니다 은퇴하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어요. 더 놀란 사실은 결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예비 신랑이 변호사인지 묻더니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아직 당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네. 어디 회사 다니고 있어? 라고요. 사실 나는 변호사야. 현재 법원 근처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 죄송해요. 미리 말하지 않아서. 예비 신랑이 저를 시험해 본 건지 모르겠지만 변호사인 것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왜 그러는지 의아했지만 변호사인 것만으로 눈치 없이 다가오는 여자들을 피하고 싶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비 신랑은 일부러 숨긴 것일까요? 그것이 궁금하지만 그런 여자들이 많은데 혹시 변호사인 걸로 인해 난처한 상황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맡길까 고민하던 때 고객이 돈이 많은 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른 사무실에 일을 맡기고 예비 신랑은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나 비싼 고객을 놓치게 되었다면 그것이 예비 신랑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네요. 사업을 하는 중에 대표가 예비 신랑에게 화를 냈습니다. 대표는 발에 땀을 쥐어짜면서 영업을 하고 고기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굴러들어온 손님까지 내쫓는 행동에 화가 나서 말이야 일도 제대로 못 따올 거야. 대표는 다른 소송들이 많고 여유가 없다며 더 이상 이런 사건에 관여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대표는 직원들도 같은 마인드로 일해야 돈을 벌 수 있다며 전문적으로 영업하는 직원을 고용하는 것도 좋다고 제안했습니다. 변호사인 나는 왜 일을 영업부터 해야 한다며 반발했지만 대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며 차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비 신랑이 건물을 내 이름으로 차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대표가 건물 주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나는 예비 신랑과 함께 사무실을 차리기로 결정하고 걱정과 고민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면 서프라이즈로 알려줘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건물에 세를 주고 싶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들었는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부동산에 살짝 미리 말을 해두어서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대리인을 세우겠다고 했어요. 서류를 몇 가지 준비하면 된다고 하길래 위임장이란 서류까지 준비해서 친구에게 대신 계약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부동산 주인에게도 제가 건물주인 건 비밀로 해달라고 2층 자리 보러 온 사람에게 아주 저렴하게 계약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는 예비 신랑에게 밑밥을 깔았어요. 사실 우리 건물이 많이 낡아서 그런지 2층에 큰 자리 하나가 비어 있다고 하더라. 내가 부동산 계약할 때 말야 아주 깜짝 놀랐었어. 우리 건물주가 글쎄 나랑 이름이 똑같더라고. 그래서 건물주인이 나한테 이것도 인연이라면 월세를 조금 저렴하게 주셨고 내가 말 한번 해볼 테니까 부동산 가서 한번 알아봐봐. 그런 우연이 더 있네. 하긴 당신 이름이 좀 흔한 이름이긴 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건물주인은 까다롭거나 그러지 않아. 전혀 건물 수리할 부분면 알아서 다 해주시고 쿨하고 건물에 자주 보지도 않으시고 간섭도 안 하고. 거기다가 월세가 일단 저렴하니까 너무 좋지 뭐. 위층 자리가 왜 공실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다니까. 그 말에 귀가 솔깃했던 예비 신랑은 저랑 가까이에서 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건지 바로 부동산을 알아보러 나가더라고요. 부동산 주인은 제가 미리 말을 해뒀으니까 저랑 만나고 있는 이 남자에게 아주 저렴한 자리가 있다고 하면서 제가 소개한 건물에서의 이야기예요. 예비 신랑이 가격을 듣고 놀라며 당장 계약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부동산 아주머니는 구두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말해주셨어요. 계약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계약을 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대리인 계약도 가능하다고 해요. 직접 서류를 준비하고 인감증명 도장을 준비하여 친구에게 부탁했어요. 제 이름이 특별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미리 예비 신랑에게 건물 주인의 이름이 저와 같다고 속이고 집 앞에 좋은 자리를 계약했다는 소식에 예비 신랑은 매우 기뻤어요. 서로 노력한 결과 남자친구는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고 제가 미용실을 운영했어요. 연애를 한 지 1년이 넘어가자 예비 신랑이 결혼을 준비하며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웃으며 승낙을 했지요. 시간을 더 지체하지 말자는 의견이 맞았던 우리 두 사람은 먼저 제 집부터 방문해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부모님은 은퇴한 뒤에 귀농 생활을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소소한 취미 생활을 즐기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부모님께서는 텃밭에서 유기농 작물을 재배하시는데 맛은 좋지만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농사 지는 것이 조금 궁상 맞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의 행복한 노후를 보며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친정 엄마가 해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올라오는 길에 은퇴 후 농사 짓는 생활을 상상했는데 예비 신랑이 농사는 그저 도시에서 살면서 제일 좋다며 건물주가 되어 살면 얼마나 좋을지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예비 신랑은 기겁하며 도시에서 살면서 건물주가 되는 것이 좋다고 말했어요. 삶이 쉬운 일인 줄 알았는데 그 말을 듣고 피식피식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내가 소망했던 부티주가 바로 나였으면 예비 신랑도 놀랄 것 같고 나도 기뻐할 것 같아서 설레었어요.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약속하고 그날만 손을 놓고 주마간을 기다렸어요. 두 분 모두 대학교 교수라는 사실에 놀랐지만 결혼을 허락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둘 다 열정 넘치는 분위기에 즐거워하며 모두에게 축하를 받을 것 같았어요. 그날도 손님들을 접대하고 있었는데 그날 온 손님은 나와 제품만 사용했던 산모님이었어요. 그분은 재벌 기업을 운영하며 열정적으로 머리를 향해 가르쳐 주셨어요. 손님은 짧게 자르고 컬을 넣고 싶다고 했고 바빠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면서 다른 손님이 들어왔어요. 도와드릴까요? 예약하신 게 있나요? 다음에 예약하셨습니까? 1시간 이상이 남았는데 이따금 오셨네요. 얼굴이 궁금해서 찾아왔다고 해요.
소리를 듣고 얼굴을 쳐다봤는데 아는 사람인 것 같았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어요. 마침내 소원의 물병 뚜껑을 열었죠. 나는 얼굴에 물을 끼얹는 게 아닌데 차가운 물 샤워를 받고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제 소리에도 당연히 사모님이 깜짝 놀라셨을 거야. 어이쿠, 사모님, 물 맞았어요. 깜짝 놀라셨죠? 소리 질러서 죄송해요. 아니 원장, 왜 저 같은 사람을 찾아와 물을 뿌리고 그러세요? 누구신데 물을 끼얹으세요? 뭘 잘못한 거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니 갑자기 콧방귀를 뀌면서 어이없다는 소리를 했대요. 사모님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동네 미용실에서 사모님은 왜 그러시나요? 동네 아줌마들이 파마 던지며 주제를 못 알아들을 거 아니야? 변호사 아들을 놓치며 그러세요. 이런 소리에 소리를 질렀더니 왜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거죠? 누구세요? 왜 물을 뿌리셨죠? 이걸 들으면서 공부를 못한 걸로 보아 우리 아들은 변호사인데 왜 이런 소리를 합니까? 너무 놀라서 할 말이 없네요. 너 미쳤어요. 살마를 운영하는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그 아줌마의 얼굴을 뜯어보니 예비 시어머니의 남편과 같았어요. 그 사람은 대학 교수였어요. 특별한 주제를 알아야지 허영만 가득한 여자들이 모두 그렇다. 남자 한 명 만나서 팔잡히고 싶어하는 이상한 여자들 말야. 어떤 여자는 아줌마들끼리 억지로 숨겨주든가 하는데 그리고 그 장면을 본 순간 예비 시어머니가 되어버린 사모님을 대하기에 난색이 변하는 걸 보게 된 거야. 아,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면서도 대학 교수 막 내리치는 게 어쩌면 맘에 들지 않았다. 사모님도 그런 모습을 당한다는 게 자존심에 긴장하게 되더라고 말이야. 휙휙휙휙 소리 폴폴 나는 눈에 강한 자존심이 깃들었어. 한 가지 아쉬운 건 주제가 없는 대학 교수 가문에서 변호사들을 좀 더 낮게 대해줬으면 하는 마음이던데 결국 머리만 따뜻해진 미용사만 참가할 수밖에 없었어. 주제를 알아야지. 살 평생 동안 파마약에 속여 머리를 하지 않으려면 내 아들을 볼 일 없는 인간을 만나 결혼하라는 게 결국 어머님의 말이었어. 그러나 전화가 계속 울리기 시작했어. 아들아, 지금 1층 미용실에서 너를 기다리는 거야? 당장 내려와. 말을 전해줘야 한다. 그때 예비 신랑은 물소리에 충격을 받아서 아래로 내려가서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니까 어색해하며 대답했대. 엄마, 왜 그러지? 내가 물을 뿌린 걸까? 엄마, 왜 그래? 나는 사실 손수건을 사용해 얼굴을 닦아보고 싶었어. 그 순간 나는 정말이지 어이없어서 어리둥절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나를 보며 혀를 찬 바람을 내면서 말했어요. 너무 배운 게 없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버린 듯해. 어느 가정에서 교육을 받은 거니? 콧방귀를 끼우는 걸 어디서 배웠어? 정말 화가 났지만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얘기하자고 부탁했어요. 왜 나에게 화를 푼다는 거죠? 내가 아들과 결혼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은 뭐야? 나는 결국 우리 아들과 결혼할 생각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시어머니와 나가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 진짜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놀랍고 어이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있었어요. 사모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 사람은 눈이 없는 인간이야.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해. 얼마나 친한 친구인지 모르는 걸까? 이렇게 괴롭히는 것도 속상한데 나가서 한마디 더 해주고 싶었어요. 문을 열었을 때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듣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 정말 답답했어. 이게 뭐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누구나 첫 단계로 소개해야 할 며느리로서의 존재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 해리 따라 나는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최고급 과외를 너에게 시켜주고 먹는 것과 입히는 것 하나하나 다 따져가며 키웠는데도 겨우 이런 양을 냄새꾼 며느리로 만들었어. 아니야, 이게 얼마든지 비싼 건물인데 현금을 받지 말고는 살 수 없어. 어찌 그럴 수 있나 싶어. 이 건물이 얼마나 비싼데? 근데 말인데 이 건물로 현금을 받고 산 부인이야.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어째서 현금을 박아서 사나 하고 이런 비싼 건물을 산 것도 아니라며 대출을 받지도 않았다면서. 너무 허름하게 생겨도 이 건물을 팔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다니까? 누가 이걸 정말로 좋은 가격에 사다니 아니 위법 사건으로 건물을 사다니. 어디야, 내가 부동산 중개인과 거래할 때 혹시나 하여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어. 동명이인이라고 해서 웬만하면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그래서 계약을 맺고 나서 부동산에 가서 모든 것을 확인했어. 내 여자친구가 싸게 매물을 구하고 싶어 했더니 부동산 중개인이 비밀이라고만 말해줬어. 너무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나서 행복해해. 변호사나 부동산 소유자랑 어울린다는 거지. 그래서 이 건물도 대출 없이 현금으로 산 여자가 있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하지만 이 건물이 심각하게 무너지는 건물이라면 얼마나 비쌀지 상상도 안 가겠지. 이런 사정에서 10억 원은 합쳐 20억 원 정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허름해 보이지만 이 주변 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여기 건물 가치가 많이 오른다고 해서 자리를 잡아 쳐다보는데 완전히 투자가 가능한 사이트다. 내가 모든 것을 확인해 왔다니까. 원래 청담동에서 머리도 맞는 이 사람이 얼른 사라는데 가만 두고만 있어도 오를 것만 오르는 곳이니까. 그래도 말이지, 자부심이 있어. 어떻게 됐든 내가 대학생이자 첫 번째 미용사에게 사과를 해야 한대. 그렇다면 다음에 어떻게? 건물주인 며느리를 놓치게 될까? 어쩌면요. 그 사람이 갑자기 결혼을 뒤엎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화를 만약에 그 자리에서 듣지 않았다면 정말 깜짝 놀랐을 것이고 남아있을 것입니다. 예비 신랑은 나를 위해 헌신하는 척하다가 내가 건물주라는 것을 알고 결혼을 약속하자 은근히 밀어붙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건물을 빼앗으려는 음모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공동 명의를 운영하여 나에게 더 많은 혜택을 받으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머리가 정신을 잃었어요. 처음부터 내가 건물주라는 것을 알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랑을 한 건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자고 한 지금부터는 내가 건물주인 것이 명백한 사실이었어요. 예비 신랑은 알기 전부터 우리 집에 방문해 가며 건물주로 살면 좋겠다고 계획을 했고 촘촘히 놓인 그의 계획에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꼬리를 물어버리려다가 생각을 정리하고자 머리카락을 자르러 미용실에 갔어요. 그쪽에서 변명하려면 안 된다고 생각해 머릿속으로 말을 정리했어요. 사모님이 내 복잡한 표정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면서 나는 왜 말이 통하지 않는지 모르겠는 인간들이야 무슨 말만 하고 있는지도 못 듣고 헤어지자고 하는 게 왜 그리 어려운지 말이죠. 헤어지자는 말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 건물은 내 건물인데요. 아, 결혼하자고 제안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알고서 결혼하자고 제안을 한 건가 봐요. 밖에서 둘이 대화하는 건 꿈이건 생시건 너무 복잡하네요.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니 다행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뒤통수 맞았으면 얼마나 아팠을까요? 헤어지자고 할 때 곧장 곱게 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받은 만큼 돌려주어야겠죠. 결심을 굳힌 순간 두 모자가 들어왔다가 나가다가 하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라고 하는 분이 내게 자랑스러운 얘기를 해서 속마음이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이 이렇게 좋다는데 반대하기 어렵겠죠. 마음에 드는 게 없지만 포기하라 하면 어떻게 할까요? 허락받은 대로 하라니 너무 어이없어요. 물총질은 내가 드라마를 많이 봐서 오버했나 봐요. 물 퍼뜨리기는 드라마에서 배운 건가요? 너무 어이없어서 샴푸하는 곳에 물을 담아서 뿌렸어요. 그 모자도 아군 여식인 줄 알고 놀랐대요. 제가 미쳤냐고 말하더라고요. 사모님은 제게 손가락질을 해주셨어요.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쉽게 저 아줌마 진짜 실망스럽네요. 내 건물에 오해하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떠날래요. 그쪽들에게서 나는 돈이 썩어가는 냄새가 나서 참지 못하고 세탁 좀 시켜주려고 물 좀 뿌렸어요. 예비 신랑이 나를 호들갑 떨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나가 버리고 싶다고 해서 나한테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왜 월세를 올리냐고 했어요. 대학 교수 변호사가 손님 없는 것 같아서 월세를 싸게 받고 있는데
다른 가게가 세비 제대로 내고 있다고 해서 세배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기겁을 했고 결혼하고 나면 더 갚게 될 거라고요. 정말 어처구니 없네요. 요즘 세상은 정말 이상해졌어요. 그쪽 아줌마가 결혼 허락 안 해주신다면서요. 어떻게 날뛰고 계세요? 어디 그리 솔직하게 변호사를 찾아보내나요? 제가 건물을 주겠다니까 달려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렇게 이성을 잃어버리고 말을 잘못했다고 했나요? 지금은 제 이성을 되찾았어요. 아들이 마음에 들어 해서 반대하지 못하겠다니 결혼하라고 하니 결혼하라고 말을 했어요. 뭐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파리같이 먹이만 구걸하는 변호사가 뭐 좋다고 결혼까지 하겠어요? 그래서 짐이나 빨리 치우세요. 여기 월세 엄청 올려주는 자리인데 나는 좀 훌륭하게 살아야 되죠. 사정 좀 봐줬더니 나를 이렇게 취급하다니. 사정 좀 봐주세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가뜩이나 몇 개 안 남은 소송권이 있는데 여기서 나가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내가 월세를 3배까지 줄 수 없다고 해도 2배로 올려주겠어요. 왜 2배로 줄 것을 2배 올려주겠다고요? 소송권 몇 개 없어도 굶어 죽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당신은 내 가족이 아니고 남편도 아니니까 이제 그만 빼세요. 우리가 사랑을 한 적도 있었잖아요. 어째서 이 한순간에 그대로 끝내버리나요? 매정하다. 전 매정한 사람이에요. 남의 머리로 감추지 말면서 감정이 크면 영참 좋은 건데요. 부동산에 새로 설치할 거니까 빨리 짐을 치워주세요. 그때 사모님이 머리를 잡으며 퇴장하라고 우람을 치니 더 이상 말렸어요. 그 사태로부터 매일같이 미용실에 찾아오던 예비 시어머니가 결국 월세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원래의 상황으로 돌아가려는 노력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저에게 지저분하게 행동한 것을 이해하고 이별을 꺼내들며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답니다. 덕분에 변호사 사무실은 망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 계기가 되어 사모님의 후원하는 교육재단과 연결된 좋은 사람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저희 가게에 방문한 사모님과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고 예비 시어머니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답니다. 아이고, 정말 인성이 별로던 사람이었어요. 돈 문제를 들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인성이 부족한 것 같았어요. 내 장학금을 그런 학생들에게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교수가 되어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울 일이에요. 장학금은 그렇게 사용할 수 없겠어요. 그런 사람이 대학 총장이 멘탈이 나간 것 아닌가요? 그 사람의 예비 시어머니는 그런 사람 때문에 큰 손해를 봤다는데 그 아줌마는 영어를 몰라 사모님과 관계가 없다고 변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직접 나타나니까 그 아줌마가 실수한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분이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이라서 여자 손님이 되었나 보다. 그 아줌마는 사모님이 나타나자 눈치를 채고 사격을 시작했다고요. 처음에는 내가 아는 파마 아줌마로 무시했는데 겉면만 보고 판단해서 큰 코를 치는 역 같은 짓을 한 거야. 그러다가 사모님을 알아보고 사생이 된 거죠. 그 후에는 사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사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줌마를 정부인들이 더 존경하게 됐다는군요. 사모님이 장학금을 주기 싫다고 버텼다고 해요. 결국 그 아줌마는 해고를 당했다는군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실직자가 되고 예비 시엄마가 될 뻔한 사람은 사정을 했다고 하는군요. 어떤 사람을 화나게 했길래 그렇게 큰일을 벌인 걸까요? 이 아들놈은 무슨 짓을 했길래 회사가 망했어요. 대학에서 해이를 입고 고통받아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더냐고 인간을 만들어 놓고 지역의 모습을 헐뜯는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여자와 그 남자가 미용실 앞에서 마주치며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당신을 위해 잘못했다고 말했어요. 사람의 직업만 가지고 그렇게 무시당하면 결국 현통차나 보이게 되더라고요. 나는 자기의 손을 떠나서 두 분이 앞으로 스스로 해결하길 바라고 난 후에는 연락수단도 차단하고 가게 앞에서 찾아오지 못하게 했어요. 난 너한지도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편안하게 사니까 다른 로펌에 들어가 일을 하든가 하겠어요.
그 이외의 것들은 나의 알바가 아니어서 신경 쓰지 않고 내 가게를 잘 운영하며 건물을 잘 보살펴야겠어요. 그리고 이 나이가 되면서 결혼에 대한 큰 로망, 소망도 없어지고 혼자 부모님이 많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친구들이 많고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도 많아서 외롭지 않았어요. 혹시 나와 같은 입장의 분이 있다면 응원하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시고 항상 건강하세요.